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생활습관병은 단순히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다들 아시죠? 사실 우리가 무심코 자주 먹는 음식 하나가 혈압을 높이고 당 수치를 폭발적으로 올리며 혈관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환자분들이 절대 먹어선 안 되는 음식 5가지를 차근차근 짚어드릴 테니 혹시 나도 모르게 매일 먹고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질환을 위협하는 음식 첫 번째는 햄과 소세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겉으로 보기엔 고기처럼 단백질이 풍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포화지방과 나트륨, 그리고 각종 인공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식품입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 나트륨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이고, 고지혈증 환자에겐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여 혈관벽에 찌꺼기를 쌓이게 만듭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일반 소시지 100g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이 무려 1200mg에 달하는데요. 이건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이 소시지를 반찬으로 매일 드시고 계신다면 이런 소소한 습관이 쌓여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뇨 환자에게도 가공육은 혈관의 염증을 유발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기 때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고 운동도 하시는데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안 떨어진다면 혹시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햄, 소세지가 문제일 수도 있으니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성질환을 위협하는 음식 두 번째는 튀김류와 패스트푸드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해서 한번 손대면 멈추기 힘든 게 바로 튀김인데요. 어르신들 중에서도 오징어 튀김이나 치킨, 감자튀김을 간식처럼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음식은 보통 여러 번 재사용한 식용유로 조리됐는데 이때 생성되는 트랜스 지방과 산화 지방이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심장에 무리를 주는 대표적인 위험 성분으로 특히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혈액 속 지방 수치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당뇨 환자에겐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해 식후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패스트푸드는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고 섬유질은 부족해서 혈압을 올리고 포만감은 오래가지 않아 또 다른 음식을 찾게 만듭니다. 건강을 잘 챙긴다고 해도 가끔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드시게 되는 게 바로 이런 튀김과 패스트푸드인데요. 사실 이런 음식들이 한 번 드신다고 건강에 큰 악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조금씩 반복적으로 드시게 되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치킨을 드실 때 껍질을 벗기고 드시거나 튀김보다는 구이나 찜으로 드시고 배달 음식보다는 집에서 만든 저염식으로 바꾸는 작은 습관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성질환을 위협하는 음식 세 번째는 달콤한 빵과 케이크, 디저트류입니다. 아침에는 커피 한 잔에 조각 케이크, 오후에는 입이 심심해서 달콤한 빵이나 과자를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달달한 유혹 속에는 건강에 치명적인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하얀 밀가루와 설탕이 주 재료인 빵이나 케이크는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리면서도 영양은 거의 없는 대표적인 공복 칼로리 음식인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음식을 먹고 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 나타나기 쉽고, 고지혈증 환자에겐 중성지방 수치를 확 끌어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이런 디저트류에는 트랜스 지방이나 팜유 같은 심혈관에 해로운 지방도 숨어 있어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런 디저트를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자꾸 입이 당긴다는 것인데요. 이건 뇌가 설탕 중독 상태에 빠졌기 때문으로 단 음식이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서 배가 고프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단 음식이 드시고 싶으실 때는 삶은 고구마나 구운 단호박, 통밀빵, 블랙커피 같은 건강한 간식으로 바꿔보시면 입도 즐겁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됩니다. 계속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만성질환을 위협하는 음식 네 번째는 냉면, 라면, 짬뽕 같은 면 요리입니다. 입맛 없을 때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바빠서 라면으로 때우는 한 끼, 날씨 쌀쌀해지면 얼큰한 짬뽕이 생각나는데요. 그런데 이런 면 요리들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먼저 면 자체가 대부분 정제 탄수화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높여서 당뇨 환자에게는 아주 치명적이고, 국물 속에는 나트륨과 포화지방, 조미료가 잔뜩 들어있어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환자에게 삼중고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특히 라면이나 냉면 같은 면은 면발에 이미 나트륨이 배어있기 때문에 국물을 남기더라도 짠 성분을 꽤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요. 냉면 하나만 해도 나트륨 함량이 평균 1500mg 이상이고 짬뽕은 2000mg에 육박하는 경우도 많아 나트륨 하루 권장량을 한 끼에 다 먹는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닌데요. 정 드시고 싶으실 땐 국물을 절반 이상 남기시고 채소나 달걀, 두부 등을 곁들여 영양 균형을 맞춰주는 식으로 섭취 방법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도 많으니 건강을 생각하셔서 가끔 특별한 날만 즐기는 음식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만성질환을 위협하는 음식 다섯 번째는 달달한 음료, 탄산음료입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시원한 음료가 당기기 마련입니다. 식후에 탄산음료 한 잔, 달달한 커피 한 잔이 입가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몸은 이 달콤함을 엄청난 부담으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탄산음료나 과일맛 음료, 캔커피처럼 설탕이 다량으로 들어간 음료는 혈당을 순식간에 올려버리고 이 급격한 혈당 상승은 췌장 기능을 망가뜨려 당뇨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중성지방 수치를 급격히 높이는 주범이 되고 고혈압 환자에게는 혈관 안쪽을 딱딱하게 만들면서 혈압 조절을 방해합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제로 칼로리 음료나 다이어트 탄산이 인기이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 역시 장 건강을 해치고 인슐린 민감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맘 놓고 드시면 안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한 캔의 탄산음료를 6개월간 마신 사람들의 복부지방과 내장지방이 평균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입은 즐거워도 몸속 혈관과 장기는 고통스럽게 하는 음료들입니다. 만약 식후에 무언가 마시고 싶다면 당이 없는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 따뜻한 생강차 같은 전통차를 드셔보세요. 가볍고 따뜻한 음료가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도 도와주는데 훨씬 좋습니다. 이 외에도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더 있습니다. 김치, 장아찌 반찬은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데요. 하지만 염분 함량이 매우 높아 혈압을 높이고 혈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된장, 젓갈, 간장으로 만든 반찬류는 적은 양으로도 나트륨 섭취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 한두 번 소량만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흰쌀밥이나 정제된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고혈당 지수 식품이어서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유발하고
고지혈증 환자에게도 중성지방 수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밥은 현미, 귀리 등을 섞어 잡곡밥을 드시고 통밀빵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골라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적정량 이상 드시는 믹스커피의 당분과 트랜스지방이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블랙커피나 무가당 커피로 바꾸시는 것이 좋고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줄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단독으로 드실 때보다 반복적으로,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 몸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반복되지 않도록 식단 관리를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이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게 아니듯 좋아지는 것도 작은 실천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이젠 나도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식탁 위에서 하나씩만 바꾸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소금 한 꼬집 줄이고 튀김 음식 하루만 쉬어가도 우리 몸은 금세 반응을 보여줄 것입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셀프 발 마사지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은 우리 몸을 받쳐주고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발바닥 각 부위가 신체 부위에 상응하는 반사구를 가지고 있어서 인체의 축소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발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은 물론 피로가 풀리고 여러 가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발 마사지를 하실 때는 한 부위를 5분 이상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부드럽게 쓸어주듯이 하시면 되는데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최대한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 마사지를 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어 훨씬 좋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발과 발목까지 로션을 충분히 발라주시고 왼쪽 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발 앞쪽 튀어나온 부분 사이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 용천혈인데요. 여기는 만성 피로가 있으시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마사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용천혈을 시작으로 아래로 쓸어주세요. 이 부분이 신장, 방광입니다. 5번에서 10번 정도 쓸어주세요. 이제 발가락부터 아래로 내려갈 텐데요. 이 부분은 머리로 엄지발가락을 시작으로 발가락 윗부분을 풀어주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 다음은 발가락 기둥 부분을 각각 풀어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목과 눈, 귀가 좋아집니다. 엄지발가락 옆쪽 부분은 코로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분들은 여기를 많이 풀어주세요.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쭉 풀어주세요. 그러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엄지발가락 아래 통통한 부분은 갑상선이고 그 옆쪽은 승모근입니다. 밑으로는 폐, 규관지입니다. 이 부분은 왼쪽은 신장이고 오른쪽은 간이에요. 갑상선 아래 여기서부터가 위, 십이지장, 췌장 이런 소화기관으로 특히 당 수치가 높으신 분들 여기 췌장 부분은 많이 만져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중안에 푹 들어간 이 부분은 장이라고 보시고 넓게 쓸어주시면 좋습니다. 발 뒤꿈치 부분은 생식선으로 피부가 두꺼우니 가볍게 주먹을 쥐어서 통통 쳐주시면 됩니다. 발바닥은 이렇게 끝났고요. 발등에 발가락 사이사이도 풀어주시고 복숭아뼈 주변과 아킬레스건 주변도 쓸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먹을 살짝 쥐어서 발목 앞부분을 쓸어주세요. 여기가 림프절이라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니 꼭 기억하셔서 풀어주세요. 매일 꾸준히 하시면 발이 가벼워지고 몸 전체가 활력을 찾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눈 마사지법 알려드릴게요.
마사지 하시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절대로 손으로 안구를 직접 만지시면 안 되고 눈 주변 부위를 마사지 해주세요. 손바닥 아래 볼록한 부분으로 관자놀이부터 눈 주변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지로 관자놀이와 눈꺼풀 주변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눌러주면서 콧부리까지 풀어주세요. 엄지손가락 아래 볼록한 부분을 이용하여 눈꼬리 위쪽에 부드러운 살 있는 쪽을 풀어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눈썹 뼈 안쪽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이때 눈에 직접적으로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여 주세요. 검지로 콧대 양옆을 둥글게 풀어주세요. 눈물샘 있는 쪽이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눈물샘이 자극되어 뚫려집니다. 검지로 코 옆에 여기서 따라서 이렇게 쭉쭉 눌러주세요. 이러면 부비동까지 마사지가 돼서 코도 뻥 뚫리실 겁니다. 다음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눈 주변을 톡톡 쳐주세요. 마지막으로 손을 비벼 열을 내서 눈이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한 동작을 20초 정도 해주시면 눈 주위의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도 잘 이루어져 눈의 피로를 풀고 안구 건조증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